네, 3단원 대표각각 3포도에서 가장 기출 문제가 많이 나온 부분 뭐야? 공분상과 상관계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무려 몇 문제? 22문제나 나왔죠. 그렇죠. 물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나오면은 막 두세 문제씩 나올 수도 있다고. 24년 구급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공분상과 상관계수를 내가 잘 몰랐어. 그럼 3문제나 한 번에 틀려버리게 된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공분상과 상관계수 부분 반드시 제대로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말씀 드리고 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다 풀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나눠서 일단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공분산만 우선 배우고 공분산에 대한 문제 1 번부터 4 번에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그쵸. 그래서 공분산 배우고 1 번부터 4 번까지 풀고 이제 공분산을 좀 익히고 나서 그 뒤에 나머지 공분산과 상관계수가 섞인 문제들 5 번부터 22 번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2문제나 공분산과 상관계수 문제를 풀다 보면은 다 풀고 나면 이제 머릿속에 공분산과 상관계수만 남을 수도 있어. 그쵸. 앞에 배운 게 또 잊어버리고 까먹을 수도 있다고. 그건 뭐 또 다시 또 뭐 복습하시면서 기억을 되살려 주시고 일단은 22문제 풀어야 되니까 공분산과 상관계수만 집중해서 22문제 한 번에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문산 뭐냐? 공문사는 영어로 코베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앞 글자 COV를 따서 COV라고 씁니다. 되죠? 우리가 앞에서 분산의 합의 분산 구할 때 여기 식에 VX 더하기 VY 더하기 2 코V 요게 등장했다고. 그쵸? 이게 바로 공분산이라고. 되시죠? 그래서 공분상의 산의 정의는 뭐냐? 두 확률 변수의 뭐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값이야. 그렇죠? 이제 확률 변수가 두 개가 나오는 거야. x랑 y 요렇게 두 개가 나왔을 때 얘네 두 개가 짝지어진 자료가 있을 거야. 되시죠? 그래서 그 자료를 뭐해? 이 좌표 평면에 이렇게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야. x값, y값 그때그때마다. 되시죠? 그래서 얘네들 x가 증가하는데 y도 증가해.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뭔가. 그쵸? 이런 경우에는 공분산 값이 플러스가 나옵니다. 또 반대로 어떤 경우 x가 증가하는데 y 값은 점점 작은 값들이 나와. 마이너스가 나와. 자료가 좀 이렇게 생겼어.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해서 x가 증가하는데 y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그쵸? 이렇게 해서 음의 비례 관계가 있으면은 공분산 값이 뭐가 나오냐? 마이너스가 나온대. 되시죠? 요렇게 설정된 통계량이라고. 그래서 공분산 어떻게 구하냐? 공분산을 구하는 식 아셔야죠. 그쵸? 자, 공분산은 시그마. 그쵸? 다 더하는데 각 조합을 x에서 자기 평균 빼주고 그쵸? 곱하기 y 각각의 값들에서 y의 평균을 빼줘서 곱해준대. 그쵸? 그것들을 다 뭐해? 시그마 다 더해 주신 다음에 그거를 평균 내래. 되시죠? 각자의 편차의 곱해. 그쵸? 그거의 뭐야? 평균이다. 자, 요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날 요 방법으로 구하면은 식을 구하기 매우 귀찮기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편차들을 다들 계산해서 그때그때마다 곱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식이 매우 복잡해진다고. 되죠? 그래서 쉽게 구하는 식 외워주셔야 됩니다. 곱의 평균 빼기 평균끼리의 곱이다. 자, 요거 외워주셔야 돼. 되죠? 자, 우리가 분산 구하는 식 뭐였어?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이었잖아. 그쵸? 여기서 x 한 개 대신에 y를 한 개 더 써주는 거야. 그쵸? 얘는 뭐야? 2에 x 곱하기 x잖아. 그쵸? 빼기 2x 곱하기 2x잖아.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제곱은 두 번 곱하는 거니까. 되죠? 여기서 x 대신에 하나를 뭘로 써줘? y로 적어주시면은. 그쵸? 그럼 뭐가 돼? 공분산식이 된다. 자, 요렇게 해서 외울 수 있다. 충분히 분산식을 우리가 외웠으면은 공분산식도 요 방식으로 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밑에 공분산의 성질들이 있어. 그렇죠? 증명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외우셔야 되기 때문에 x에도 뭔가를 하고 선형식을 뭐몇 배를 하고 몇을 더해주고, 그렇죠? y에도 몇 배를 하고 몇을 뭐 더해줬어. 그렇죠? 근데 공분산도 뭐야? 이름이 분산이기 때문에 요 더하거나 뺀 놈들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데. 되시죠? 대신에 요 둘이 곱한 값이 앞으로 튀어나간답니다. 그래서 AC, C를 왜 대문자로 썼죠? AC 공분산이 된답니다. 되시죠? 이것도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자기 자신과 공분산을 구하면은 아까 제가 식 보여줬잖아. 그쵸? 여기에 y 대신에 x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게 그냥 무슨 식이야? 분산식이 되죠.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공분사는 분산이다. 그렇죠? 그래서 4번도 했고요. 다음에 5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독립이면, 그렇죠? x랑 y가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면은 공분산이 몇이다? 0이다.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식이다. 자, 우리가 공분산 요렇게 구한다 했잖아. 그쵸? 근데 공분산은 공분산이 아니라, 자, 독립이면 뭐가 성립한다 그랬어? 앞에서 음. 자, 이게 성립한다고. 그쵸? 독립이면은 이 값이랑 이 값이 둘이 뭐예요? 똑같아지니까 빼면 몇이 나오겠어? 0이 나오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독립이면 공분산이 0이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이렇게 거꾸로는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돼. 공분산이 0이라고 두 확률 변수가 독립이다는 절대 안 돼. 그렇죠? 자, 공분사는 뭐라고? 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자, 예를 들어 x, y가 이런 관계도 있어. 자, 이거 무슨 관계야? 원형 관계일 수도 있어. 또는 x, y가 이렇게 이런 뭐 2차 함수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는 뭐 이렇게 절대값 관계, 뭐 이렇게 이런 관계일 수도 있어. 이런 경우들도 다 구해 보면은 뭐가 나와? 공분산이 0이 나옵니다. 그쵸? 근데 얘네들은 다 무슨 뭐에 관계가 있긴 있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독립은 아니야. 그쵸? 이런 그래프들이 독립은 아니라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공분산이 0이면 독립이라는 절대 성립 안 해. 근데 독립이면은 공분산은 0이라는 성립한다. 그쵸? 그래서 반드시 요 5번까지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멈추시고 1번부터 4번까지 풀고 이어서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번 두 확률 변수 x, y의 결합 확률 분포 표가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그쵸? 이때 공분산을 진짜 구하면 어떻게 되니? 자, 공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쉽게 구하는 식 반드시 외워주시라 그랬죠. 2xy 빼기 2x 곱하기 2y라고. 되시죠? 이거 외워주셔야 돼. 반드시. 자, 그럼 첫 번째 2xy부터 구하죠. 그쵸? 그럼 xy로 뭐 해야 돼? 확률 분포표 만들어줘야 돼. 자, x는 보니까 뭐 아닌 뭐가 나와? 마이너스 2, 0, 2가 나오고 y는 뭐가 나와? 0이랑 1이 나오죠. 그쵸? 그럼 그때그때마다의 두 수의 뭐에 곱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0이랑 마이너스 곱하면 0, 0, 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0, 2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쵸? 자, XY 입장에서는 나머지 경우들은 다 뭐고? 0이고 요 경우랑 요 경우일 때만 값 마이너스 2랑 2를 갖죠. 그쵸? 자, 0인 경우도 물론 있어. 0인 경우 4경우가 있고 마이너스 2랑 2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되죠? 그럼 그때그때마다의 뭐에 확률을 계산해 주면은 자, 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경우는 x가 마이너스 2, y가 1이면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요 확률 3분의 1을 그대로 쓰시면 되고 x, y 두 수의 곱이 2가 나오는 경우는 요 경우잖아. 그쵸? x는 2, y는 1인 경우이기 때문에 요 경우도 나올 확률 3분의 1이다. 그쵸? 그리고 나머지 경우들이 다 뭐야? 0이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우리는 기대값 구할 때 0인 경우는 어차피 곱해봤자 확률을 곱해봤자 0이니까 요 경우는 어차피 필요가 없다고. 그치? 그쵸? 굳이 이때 확률 값을 계산해 줄 필요 없다고. 되죠? 물론 계산하면 3분의 1입니다. 이게 다 더했을 때 1이 나와야 되니까. 되죠? 자,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요 표를 이용해서 x, y의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은 자, 요렇게 곱해.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요렇게 곱해 3분의 2 얘는 어차피 0이니까 계산해주면 0이 나오죠. 오케이. x, y 곱의 평균은 0이다. 자, 요걸 일단 알아냈고요. 자, 이어서 이제 또 뭐 구해야 돼? 2x 구해야죠. 그쵸? x의 기대값 구해야 된다고. 그럼 또 x를 이용해서 또 뭐 해야 돼? 확률 분포표 만들어야죠. 그쵸? x는 뭐 아닌 뭐 하죠? 마이너스 2, 0, 2를 가질 수 있고 그때그때마다의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2가 나올 확률 이거 다 뭐 하라고? 더해 주라고. 그쵸? 그래서 3분의 1, 0이 나올 확률 다 더해 줘. 3분의 1, 2가 나올 확률 다 더해 줘. 몇이야? 3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x의 기대값 구해 주면은 이렇게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니까 얘도 똑같이 뭐가 나와? 0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x도 0이 나온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y 구해 주시면은 자, y 값은 뭐 아닌 뭐만 가죠? 0 아니면 1만 갖죠. 그쵸? 확률 값을. 아니, y의 확률 변수는 0 아니면 1만 갖는다고. 자, 그때의 확률들을 계산해 주시면 0이 나올 확률 위에 다 더해 줘. 그쵸? 그러면 몇이야? 3분의 1이고
1이 나올 확률 밑에 다 더해줘. 그럼 몇이야? 3분의 2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2y 계산해 주시면은 0은 곱해봤자 없이 0이고 요거 곱해주면은 3분의 2가 된다. 아하, 오케이. 2y의 값은 3분의 2다. 그래서 요걸 계산해서 공분산 구해 주시면은 그렇죠? 구해주면 뭐가 돼? 0 빼기 0 곱하면 어찌 0이니까 그렇죠? 0 빼기 0 하니까 0이 되겠네. 정답 몇 번? 1번이 되는 문제였다. 그렇죠? 공분산 값을 계산했더니 0이었다. 자, 요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방식은 공분산의 정의에 따라서 공분산은 이 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곱이다를 이용해서 한번 제대로 한번 공분산을 구해봤고 되시죠? 또는 요렇게 푸셔도 됩니다. 공분산이 내가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자, 이때는 확률이 0이잖아. 그쵸? 그럼 이 경우는 절대 안 나오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때는 또 확률이 다 3분의 1이죠. 요 경우일 때는 다 균등하게 나오는 거야. 그쵸? 그래서 XY 조합은 0,1 그쵸? 마이너스 2,1 또 2,1일 때만 나오는 거야. 값이 조합이. 그쵸? 나머지 경우는 다 확률이 0이니까. 그쵸? 이거를 뭐 해보면 요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은 0,1 여기잖아. 그쵸?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 아니죠. 0,2가 아니네. 0,1이 아니죠. 0,0이잖아요. 그쵸? 이거. 다시요. 다시 각각의 경우들에서 확률값 가지는 경우들만 살펴보면은 요렇게 존재하고 그렇죠? 이거를 좌표 평면에 그려보면은 0,0 여기고 마이너스 2,1 여기고 2,1 여기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값을 갖는다고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좀 이어보면은 좀 요렇게 생겼잖아. 그렇죠? 이게 딱 봤을 때 무슨 선형 관계가 있습니까? 선형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선형은 어떤 이런 비례 관계, 양의 비례 관계거나 아니면 음의 비례 관계 이렇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이런 관계를 보여야 선형 관계인데 지금 이 결합 확률 분포표에 해당하는 x, y를 찍어 보면은 요렇게 찍히는데 그쵸? 이 경우는 x가 증가하는데 감소하다가 다시 또 2 되면 다시 증가하네. 그쵸? 이 표만 이 그림만 봤을 때는 어떤 선형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선형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이 공분산 값이 몇이다? 0이다. 해갖고 바로 0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공분산에 정말 익숙해지고 많은 그래프를 보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찍을 수도 있다고. 되시죠?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 공분산을 배우는 입장, 공분산 문제를 처음 푸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분산의 정의에 맞게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요렇게 푸는 것도 뒤에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푸는 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시험을 치르는 수준까지 그쵸? 내년에 우리가 시험을 보는 수준이 되면은 이렇게 그냥 점만 찍어 보고도 대략 이거 공분산 몇이겠구나. 대략 이런 예측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2번 다음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이다. x는 0 아니면 1만 갖는데 그때 y를 x제곱이라 하면은 x와 y의 공분산은 그쵸? 이걸 구하라는 거죠. x와 x제곱의 공분산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쵸? 그럼 공분산 구하는 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 2x 세제곱 마이너스 2x 곱하기 2x 제곱 요렇게 되죠. 그쵸? 그럼 세제곱의 기대값 그리고 뭐 1차, 2차, 3차의 각각의 그때의 기대값을 구해서 계산해 보면 되죠. 그쵸? 자, 그래서 다시 요걸 이용해서 일단 2x부터 구하면은 2x는 뭐야? 요렇게 곱하면 되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이다. 자, x제곱에 대해서 또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그때 또 2x제곱, x제곱의 평균을 구해 보면은 지금 x가 나와 있으니까 x제곱 바로 만들어서 구할 수 있다고. 그렇죠. 굳이 분산을 이용해서 막 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x제곱, x는 0 아니면 1만 가자. 제곱해도 0 아니면 1만 나오겠죠. 그렇죠? 0이 나올 확률 2분의 1, 1이 나올 확률 2분의 1이잖아. 그렇죠? 그럼 원래 거랑 뭐해?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걸 이용해서 x제곱의 평균을 구하면은 얘도 똑같이 2분의 1이 나올 겁니다. 되시죠? 다음에 3번 x세제곱의 평균을 구하려고 보니까 x세제곱도 x가 0일 때는 세제곱하면 0 그쵸? 1일 때는 세제곱하면 1이니까 또 뭐해? 또 확률 분포표가 똑같이 생겼다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2x 세제곱의 평균도 2분의 1이다. 되시죠? 따라서 2분의 1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몇이야? 4분의 1이 되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는 문제다. 되시죠? 요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였고, 다시 또 뭐 요거를 추가로 더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x나 x제곱이나 x세제곱이나 뭐해? 확률 분포가 다 똑같잖아. 그쵸? x나 x제곱이나 x세제곱이나 똑같다고. 그쵸? 얘는 0 아니면 1만 갖고 그때의 확률값도 똑같기 때문에 0 제곱해도 0, 세제곱해도 0, 1도 제곱해도 0, 1도 세제곱해도 1이기 때문에 다 똑같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공분산 x, x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x의 뭐 분산 구해서 푸셔도 됩니다. 그쵸? 자기 자신의 공분산은 분산이라 했잖아. 그쵸? 그냥 이거 구하는 문제랑 똑같아진다. 되시죠? 요것도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2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다양하게 식을 주고, 그쵸? 그럴 때 공분산 구해봐라. 요거는 좀 방정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같죠? 그쵸? 다시 공분산식 또 써보겠습니다. x, y의 공분산은 곱의 평균 빼기 평균끼리의 곱이다. 그쵸? 그래서 나는 총 몇 개를 알아야 돼? 세 개를 알아야죠. 곱의 평균, 각각의 평균. 이렇게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자, 첫 번째 식 이용해서 적어 주시면은 평균이니까 그냥 그대로 뭐 해줘? 쪼개주면 된다고. 요렇게. 되죠? 이 값이 9. 두 번째 식 또 쪼개주면은 더하기 2y는 10 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식 쪼개주시면은 2x 더하기 2y는 7이다. 그쵸? 방정식 몇 개? 3개잖아.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해야 될 미지수 몇 개? 3개라고. 그쵸? 미지수의 개수만큼 방정식이 존재해. 그쵸? 방정식 개수랑 미지수 개수가 똑같아. 그쵸? 그러면은 뭐해? 연립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 그렇죠. 이거는 기본입니다. x, y 내가 모르는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러면 방정식이 몇 개야 돼? 두 개야지 연립 방정식으로 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만 있으면 풀 수가 없어. 대신에 어쨌든 세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잘 조합해서 풀면은 풀 수가 있다. 자, 어떻게 풀까요? 요렇게 둘이 더해볼까요? 자, 요렇게 둘이 더하면은 2xy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두 개 더하기 2x 더하기 2y는 19다를 찾을 수 있죠. 그쵸? 둘이 더하면은. 그쵸? 근데 2x 더하기 2y가 지금 몇이래? 7이래잖아. 요만큼 더한 게 몇이라고? 7이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xy 곱의 기대값에다가 2 곱한 값이 몇이라는 소리야? 12라는 소리죠. 7 갖다가 빼주면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곱의 기대값은, 곱의 평균은 몇이야? 6이 되죠. 오케이. xy가 6이래. 그럼 2x는 몇이야? 3. xy가 6이래. xy의 평균이. 그쵸? 그럼 2y는 몇이야? 4가 되는 거죠. 이게 6, 이게 3, 이게 4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 주면은 6 빼기 3, 4, 12에서 계산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6이 나오죠. 정답 몇 번? 1번. 연립방정식 풀라는 문제였습니다. 네, 공분산 문제 마지막 4번입니다. 공분산만 나오는 문제야. 이제 뒤에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다 상관계수가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상관계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분산 4번. 코베리언스 W랑 Z의 공분산을 구하래. 되시죠? 근데 W가 뭔데?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라고. 그쵸? 그럼 공분산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랑 8y 마이너스 3의 공분산을 구하라는 거죠. 그쵸? 그럼 공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공분산은 여기에 더해지는 놈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고 두 수가 곱해서 앞으로 튀어나간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32 공분산 xy 얘를 구하란 말이죠. 결국 뭐 해야 돼? xy의 공분산을 요 결합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줘야죠. 그쵸? 자, 그럼 구하기 위해서 xy의 공분산은 곱의 평균 빼기 평균끼리의 곱이다. 그쵸? 그러면은 이거 각각을 뭐 해줘? 구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 대입해주면 된다고. 되시죠? 자, 그래서 곱의 평균부터 구할게요. 곱. 자, 곱해서 나오는 경우 총 4경우가 있어. y는 0, 1, x는 1, 2. 그쵸? 그럼 요렇게 곱하면은 어차피 0이고 요렇게 곱해도 뭐야? 0이기 때문에 0은 뭐야? 0은 기대값 구할 때 아무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어차피 확률이랑 곱하면 0이니까. 되시죠? 그럼 요쪽만 보면 되겠네. 1이랑 x1이랑 y1일 때 곱하면 1이고 그때의 확률값 몇? 4분의 1. x2랑 y1일 때 곱하면 2고 되시죠? 그때 확률값은 또 뭐야? 0이죠. 그쵸?
xy가 0이어서 곱해봤자 어차피 필요가 없고 확률이 0이면 또 곱해봤자 0이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 2xy는 몇이냐? 요 경우만 구해주면 되기 때문에 4분의 1이 된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x를 구해주면은 x로 또 뭐해? 확률 분법표 만들어야죠. 그렇죠? x는 1 아니면은 2인 값만 갖는데 그때의 확률을 계산해주면 1일 때 확률값은 다 더해주라고. 4분의 2고 2일 때 확률값 다 더해줘. 그럼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이렇게 위아래 곱해서 계산해주면은 4분의 2 더하기 2분의 2죠. 그렇죠? 2분의 2가 돼서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이 되겠네. 되시죠? 다음 이제 y도 구해줘. y는 0 아니면 1만 되는데 0일 때는 어차피 필요가 없고 기대값에 영향 안 끼치니까 1일 때만 구하면은 1일 때 나올 확률값을 다 더해주면은 4분의 1이다. 그래서 2y는 4분의 1이다도 찾아줬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 여기가 2분의 3, 여기가 4분의 1이니까 계산해 주면은 이렇게 곱하면 8분의 3이고 얘는 뭐야? 8분의 2니까 8분의 2에서 8분의 3 빼니까 공분산 값이 몇이란 소리야? 마이너스 8분의 1이란 소리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한 요 마이너스 8분의 1을 다시 여기다 뭐해? 대입해서 마이너스 32랑 곱해주라고.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32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이 정답이 되니까 계산하면 몇이야? 4가 나오죠. 그렇죠?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문제다. 자, 그래서 요렇게 푸는 게 뭐야? 정석적으로 푸는 거고 요거를 조금이라도 그래도 어떻게든 우리가 공분산 공부 많이 해서 눈치껏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제가 연도별 풀이에 가보시면 설명이 돼 있는데 좀 요렇게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에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쵸? 어디다가 마이너스 31을 갖다 곱하잖아. 그쵸? 그쵸? 근데 곱한 값이 8분의 1 아니면 4잖아. 그쵸? 마이너스가 뭐 있든 말든. 있다 해도 어쨌든 8분의 1 아니면 4라고. 자, 마이너스 32에다가 뭐를 곱했는데 만약에 8분의 1이어요. 봐. 그쵸? 그럼 얘가 도대체 몇이란 소리야? 막 256분의 1이란 소리 아니야? 그쵸? 이 정도 값이 나와야 된다고. 그쵸? 우리가 공분상 구하는데 이렇게 너무나도 작은 값은 시험에 안 낼 거 아니야. 그쵸? 생각해 보면은 이런 값은 시험에 내지 않을 거라고. 205 이걸 공분산을 열심히 계산했는데 256분의 1이 나오는 경우는 너무나도 정말 너무 더러우니까 숫자가. 그쵸? 이런 경우는 안 나올 거다 생각해서 아, 그럼 답은 8분의 1은 아니겠구나. 그쵸? 요런 추론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되시죠? 물론 실제로 진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푸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시험장에서 내가 시간이 없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요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8분의 1은 30이나 곱하는데 8분의 1이 나와? 아, 그럼 너무 숫자가 더럽다. 그렇죠. 요런 생각을 하고 정답은 1번 아니면 4번이겠구나. 그래도 얘가 8분의 1쯤 나오면은 4쯤 나올 수도 있죠. 8분의 1 정도는 나올 수가 있잖아. 근데 256분의 1은 너무 숫자가 더럽다고. 그쵸? 계산이 너무 더러워질 거라고. 그리고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 경우를 내가 이제 뭐 하는 거야? 그래프에 그려보는 거야. 한번 이렇게. 그쵸? 지금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냐만 알아보는 거잖아. 그쵸? 그럼 한번 점을 찍어보는 거야. 0,1일 때 확률이 4분의 1. 그럼 아니 1,0이죠. x가 이쪽에 있으니까 1,0일 때 점이 존재하고. 그쵸? 2,0일 때도 존재하는데 얘는 2분의 1로 확률이 더 크다고. 그쵸? 얘는 거의 2배 되는 놈이야. 얘는 1배 된다 그러면은 되시죠? 그다음에 1,1에도 존재한다 값이. 되시죠? 요렇게 점이 존재할 때 자, 이렇게 점이 존재하는 걸 보면은 자, 요 경우랑 요 경우의 중간쯤 이쯤이 나와주고 그쵸? 이 점을 또 지나줘야 되니까 약간 지금 비례 관계가 약간 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좀 음의 비례 관계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분산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것 같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넣으면 또 이 마이너스랑 만나니까 결국 W와 Z의 공분산은 무슨 값이 나와? 플러스가 나올 것 같다. 그렇죠?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추측해서 시간이 없을 때는 이런 추측으로 푸셔도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분산과 상황계수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대략 요거는 한 플러스 나올 것 같다. 요거는 마이너스 나올 것 같다. 이건 그냥 0일 것 같다. 그렇죠? 이런 거를 계속 점 찍어 보시다 보면 그런 감이 생기니까 그럼 요렇게도 풀 수 있다. 자, 요런 말씀 드리고 당연히 우리는 정석적으로 공분산 XY의 곱빼기 평균의 곱을 이용해서 구하는 이 공분산식을 이용해서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분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